그럼 다음으로는 친권과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서 친권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친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이 문제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숙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친권은 자녀의 양육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것으로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 자녀에게 적당한 거소를 지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재산과 관련한 것으로는 자녀의 재산 관리권 및 자녀의 법률상 행위를 대리할 법정 대리권이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친권에는 양육권도 포함이 되지만 이혼 등의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달리 지정되면 친권 중에서 양육에 관한 권리는 양육권자가 행사를 하고 친권자는 양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부모의 일방이 친권 행사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거나 중병에 걸린 때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때와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친권 행사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친권자의 결정도 양육권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해진 친권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과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도 가능했지만 민법 개정에 의해서 현재에는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의 협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가 여부를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합니다. 한편 친권은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친권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하여서 친권자에게 자녀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같은 거죠. 친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민법은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을 제한을 하고 친권자가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외에도 친권에 따르는 자녀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가 미소년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에 한 자녀를 위하여 나머지 다른 한 명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다른 자녀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친권은 제한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미소년자인 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나 친권자와 수명의 미소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친권자가 미소년 자녀들 각각에 대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그 자녀들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행위는 친권자와 미소년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행위이므로 이 행위는 대리권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이던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추인을 하면 친권자의 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친권자가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신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이고요. 또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겠지요.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중병에 걸린 경우와 같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자녀의 친족들의 청구에 의해서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친권의 상실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부적당한 재산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친권 전체를 상실시키지 않고 친권 중에서 일부인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의 친족들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와 권리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